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참 네.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열리는 게 요즘에 좀 무서워질 맞아요. 지경이더라고요. 네. 오늘 하루도 오늘 밤에 있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같이 움츠러들면서 저도 긴장을 한 탓인지 어깨가 뭉칠 정도더라고요. 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이 산 넘어 산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금 2200선을 내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이 불안감이 커진 게 큰 원인일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옵션 만기일 매물 출회가 한몫을 더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 하락한 2162.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급락으로 시작해서 3% 가까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650.3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연저점을 경신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 651.5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입니다. 무려 2,994억 원을 매도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매수하는 모습 각각 720억 원, 2,009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홀로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259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덜어냈네요. 413억 원 매도 우위를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참 많이 지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앞서서 유정 아나운서께서 또 산 넘어 산인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산을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는 일도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또 으랴차차 힘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저희 멘토님과 함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코주비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할 멘토님들 우리 준비가 가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르릉 종목콜센터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들어봅니다. 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주식 종목 중에서 나는 왜 하필 이 주식 종목을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지금도 한숨 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그 주식 고민까지 오늘 폭 넓게 상담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50분 동안 이 종목 콜센터 시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시거나 앞에 있는 번호
010-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는 코주부 예거라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더욱더 자세한 상담, 자세한 종목까지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식 고민을 해결해 주실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야 물론 항상 잘 지내죠. 네. 아니 근데 시장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시청자분들께 네. 그래도 안부 인사 겸 우리 멘토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계좌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고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고 하면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시장인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일단은 전 문제없이 수익을 또 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또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우리 멘토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키워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출렁이는 시장이다. 출렁이는 네. 시장. 일단은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국 또 감사한 발표가 있었었죠. 네. 이전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영국 영라한은행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영라한은행에서 이제 그 좀 파운드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좀 그 개입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국채를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좀 끝나게 되는데 내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달러의 강세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를 강세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이번에 이제 다시 끝낸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시장을 좀 악화를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PPI 발표가 있었죠. 네, PPI 발표,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또 FOMC 의사록 공개까지 또 어제 이제 전일에 있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원래 그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악재가 이번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없어서 좀 출렁이는 시장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또 많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제 헤쳐나갈 수 있게끔 저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저도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아요. 오늘 앞서서 우리가 CPI 지수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경계감 위축이 됐다. 네네. 또 앞서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좀 주목된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내일 일이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아무래도 우리 신라젠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신라젠 같은 이슈는 우리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일단은 이제 횡령, 배임 이런 이슈들로 이제 상패 위기까지 갔었죠. 네, 거의 네. 상패가 되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굉장히 길었습니다. 20년도 한 5월쯤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정지가 됐다가 이번에 재개가 됐습니다. 맞아요. 상패가 재개가 되면은 당연히 또 이제 그런 이슈빨로 인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을 수 있고 이제 오늘 상한가를 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상한가로 종가가 마감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장이 안 좋고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 이렇게 튀어주는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제가 그냥 이 신라젠 오늘 올랐습니다 소개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멘토님이 봤을 때 이 종목 내일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장 초반에는 일단은 갭상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시장 상황이 악화돼 있는 만큼 이제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제 위험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상패빨로 인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없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도박이랑 다름없다. 아, 그래서 멘토님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 궁금한 거는 네. 이 신라젠이 어쨌든 이 항암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게 이슈가 돼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신라젠이란 기업 자체, 주가를 제외하고 이 기업 자체의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지금의 이 PER은 어느 정도인지 이 주가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를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재무제표 보면은 바이오 기업은 어차피 뭐 적자를 유지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인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적자 폭을 줄여 넣긴 했어요. 네네. 이제 적자 폭이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근데 중요한 건 매출액도 같이 줄었습니다. 아, 네, 이렇다는 거는 일단은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그 바이오의 이제 중요한 점을 계속 개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네. 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자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부채 비율에 이제 비해서는 이제 괜찮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상한가를 갔다면은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가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긴 해요. 네. 뭐 당연히 바이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거의 드물긴 그쵸.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투자 개발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 한 번 상장 폐지 위기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상장 폐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뭐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이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시장이 재무제표를 움직이기보다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이슈 빨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네네. 이슈가 나와준다면 끝까지 지켜보면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상패가 이제 정지됐다가 상패가 아니라 그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네. 이제 오늘 이제 풀리게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뭐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 현재 뭐 바이오 기업들이 대세는 맞는데 네네. 신라젠의 입장에서 신라젠을 바라본다면 일단은 뭐 다른 바이오주를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네. 오늘 어쨌든 호재처럼 빨간불을 보셨을 텐데 그럼 지금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신라젠?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좀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약간 나이스한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데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장난을 좀 많이 치죠. 아, 이슈 가지고 이제 허위 이슈 뭐 이런 네. 것들로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이 조심해야 되고 현재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뭐 임상 성공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 아직까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슈 따라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재무도 중요하지만 재무에 따라가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나오셔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잡아주셨습니다. 혹시 신라젠처럼 나는 내가 가진 종목들 고민 해결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전화번호가 보이시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생방송 중에서만 여러분의 고민 해결 멘토님과 전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저희 종목 콜센터 유정 아나운서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콜센터에 나와 있는 유정 아나운서. 네, 오늘도 이 종목콜센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예거 멘토님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죠. 바로 이 상한가를 잡는 종목을 정말 잘 잡고 또 이 주식 상담도 정말 잘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여러분의 포트에도 정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핸드폰 키셔서 바로 앞에 있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톡방 상담 첫 번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예거 멘토님 톡방에 올라왔던 상담은요,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기간에 매도세가 집중됐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는 77,540원, 보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1.08% 하락하면서 55,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이 7만 원 후반대, 8만 원대 굉장히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집중적으로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거 멘토님, 사실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 특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한 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오히려 묻어두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삼성전자 묻어둬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해버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가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네.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를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땐 단기적인 접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종목 자체가 크고 이제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계시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네. 다만 여기서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또 시장 상황이겠죠. 네, 시장 맞아요. 상황이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수출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이슈가 또 나왔죠. 그렇죠. 네, 1년 유예가 됐다. 그렇죠. 네.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 중국 공장 1년 유예를 해준다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이슈가 이렇게 나와졌는데, 근데 오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리를 하신다기보다는 솔직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간에 보유하면은 어쨌든 나중에 좀 장기간으로 봐도 이제 좋은 종목일 수밖에 약간 없다. 네임 밸류가 차트의 분석을 좀 이겼다라고 보는 종목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일단 분석상으로는 일단은 여기 매물대 이제 그 지지 저항 자리를 이제 많이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 네. 현재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 상황이만큼 좀 조심하게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고 음. 그래서 제가 그 매수 타점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중심선을 보면 터치를 하고 터치를 했습니다. 아, 자, 여기서 한마디로 지금은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의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역시 네. 정말 뭐 이 정도 친절하십니다. 뭐 네. 매수 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네, 너무 네, 좋아요. 이제 이런 거. 알아서 잘 해주시네요. 네, 이런 네. 거 좋아하시길 일단 바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고 비중이 20%라고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으면 지금 진입가는 이제 77,540원인데 그렇죠. 이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당장에 하락했다고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냥 쭉 갖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계좌의 금쪽이 같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표현 정말 정확하네요. 네, 네. 효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인 줄 알고 담았더니 금쪽이처럼 변해버린 정말 키워야죠, 안타까운 앞으로. 네. 맞아요, 안타까운 종목인데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짧게 단기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이 손절 타이밍도 그렇고요. 또 장기간 끌고 가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게 우리 다른 추가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네. 방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거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아무리 찾으셔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생방 중에 열려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상담 삼성전자 정말 속 시원하게 끝났죠. 사실 그 어떤 사람들도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 삼성전자 신입 매수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오늘 상담하고자 하시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종합기술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8,000원에 5% 네.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종목을 매수했던 뭔가 이유라던가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네.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뉴스를 제가 봐가지고 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한국종합기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근데 4.8% 하락하면서 6,630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이 한국종합기술 오늘 조금 많이 하락세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그 시점은 8,000원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중은 많이 이제 5% 정도 비중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그 말씀드렸어요. 진입한 게 혹시 어떻게 진입했댔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신재생 뉴스. 관련 네. 이슈도 신재생 있었고요. 관련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로 이제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바덕도라는 게 뭐 국내 최초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매립돼가지고 이제 공항을 이제 개설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착공을 하는 건데 일단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들이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가덕도 이제 신공항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을 이제 맡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묶이는데 네. 일단 가덕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부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덕도가 이제 과연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진입한 가격이 이제 8,000원인데 네. 뭐 이때 상승할 줄 알고 들어간 시점이 한 8월달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121선을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네. 보이시죠? 이제 121선을 한번 어제 터치를 해줬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몰려든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제 이슈가 나와주지 않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비중이 이제 적으니까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가덕도는 일단은 언젠가 또 이슈가 조만간 또 나오거든요.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는 것을 좀 이제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지지 라인은 일단은 뭐 6,000원대 여기 보면 이제 매물들이 많이 몰려 있죠. 요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 많이 물려있는데 여기를 만약 이탈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한 발 후퇴하는 쪽으로 근데 멘토님 사실 이 한국종합기술이 뭐 도로, 공항, 뭐 상하수도, 설계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가덕도 이 한 개 이슈에만 좀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외에 좀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다른 이슈는 없을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엮여서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일단 한국종합기술 자체가 일단 저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뭐 설계, 뭐 분석 평가, 감리 업무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죠. 건설주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힘들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는 아직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이더라도 그때 크게 영향을 받거나 상승폭을 키울 수는 없을 거다라는 아니, 왜 말씀이신 그러냐면 거죠? 최근 네. 들어서 우크라이나 주들이 많이 급등을 보였어요. 근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이후에 움직임을 또 갔다가 그 오전에 살짝 올렸다가 빠지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는 아직까지는 뭐 보기는 힘들다. 아, 그러면은 이 종목도 우리가 좀 계속 보유를 좀 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우크라이나 재건주 자체는 지금 뭐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쳐다보는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질문까지 한번 꼬리를 이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보유하고 있다가 더 자세한 전략까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지금 바로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바로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0260-71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매수가, 손절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 이슈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톡방을 통해서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해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언급된 이 히든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 종목을 보지 않을 게 아니죠. 앞으로 상승 가능한 우리 상한가를 항상 붙잡는 사람 상남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거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이 다음 톡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을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800원, 보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이 알루코는요, 시청자분들께서 들리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오늘 종가는 2.65% 하락하면서 2,200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800원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꽤 많은 하락을 좀 겪고 있다는 거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미국 정부가 러시아제 알루미늄 이 수출 수입 규제를 발표하면서 좀 상승이 있었던 그런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알루코 지금 거의 한 40%, 35%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알루코에 대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는 맞는데 이제 네. 알루미늄을 뭐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 네. 알루미늄을 좀 압축해서 이제 그런 거 가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공. 네,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알루미늄, 뭐 LCD, LED, 뭐 TV 프레임을 뭐 개발해서 뭐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18년도 철도 차량 관련 기업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있죠. 거기 차체용 이제 알루미늄을 독점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이제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2,985억 원의 규모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도 이제 체결했다고 이제 6월 달에 맞습니다. 또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폭스바겐이랑도 공급 계약이 돼 있다고 아, 해요. 그렇죠. 네. 좋은 호재는 많은데 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주요가 그 압축을 해서 그 TV 프레임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금리도 높아지고 그리고 음. 이제 돈의 가치도 많이 하락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죠.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TV를 사람들이 살까? 안 사죠. 사실 가전제품이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10년은 써야지라는 그렇죠. 말을 할 맞아요. 정도로 네. 막 이거를 자주 바꾸진 않거든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꾸시는 분들은 네, 한 있어도 2년, 우리가 3년. 무슨 냉장고나 TV, 뭐 가전 같은 게 뭐 신제품이 나온다 해서 매번 바꿀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 부품을 만드는 회사 역시도 크게 그렇게 수익성이 자주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루코 같은 경우는 비중이 몇 %죠? 5%라고 네, 그것도 많은 그렇게 큰 비중은 부담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네.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까지 회사에 대한 분석까지 촘촘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차트도 확실하게 분석하고 기본적인 분석까지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올 서라운드적인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매출액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일단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뭐 첫째로 인건비 상승 이 있겠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일단은 그만큼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인건비가 상승했거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부채 비율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166% 가량 이제 부채 비율이 있는데 네. 이제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높은 편 아니에요?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알루미늄 압축해서 뭐 이런 거 TV 프레임을 만드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일단 부채가 많다는 거는 일단은 그 수주가 회사가 많다는 돈이 건가요? 네? 수주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자금적으로 어렵다는 걸까요? 일단 자금적으로 진다고 보면 돼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부채 지금 비율이 현재 높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이제 원래 상황에서도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작용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금리 인상이죠. 네, 자이언트 스텝을 3번씩이나 뭐 단행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는 좀 애매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애매하다. 네, 근데 네.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힘들진 않나. 좀 여파가 좀 한 3, 4분기 때 나오지 않나.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분기 네. 실적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좀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바로 나와줬어야 됐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하시느라고 우선은 대응 먼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은 네.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지라인 먼저 설정을 드리자면은 일단 2,000원대 이때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죠. 네. 2,000원대를 이탈한다면은 일단 더 큰 하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지라인 설정해 드렸고요. 네네. 기술적 분석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다 우하방을 보고 이제 단기 이평선들도 하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맞습니다. 급락을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알루미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묶이기보다는 이제 기술주로 이제 묶이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일단은 네, 다른 종목으로 네. 좀 정리가 진행을- 필요한 네. 종목이다. 하지만 근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싶다 네. 한다면은 일단 그 중심선 21선이죠. 자 여기를 네. 돌파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기회는 좀 노려보고 여기서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그때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자체는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옳은 선택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거 멘토님과 함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타이밍도 잘 잡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는 멘토님이시니까요. 나는 조금 고민이 많다,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02607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 예거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통화하시면서 우리 고민 해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이었던 알루코는 종목 교체라는 해답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도 톡방 상담입니다. 이 종목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가 원전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매수가는 19,500원, 비중 5%라고 하는데요. 오늘 무려 7.35% 장과 함께 쭉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1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사실 멘토님, 요즘 원전주가 아직은 확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직 원전의 미로는 완벽하게 버리진 못하겠거든요. 저만 그렇죠. 그런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정책 네. 수혜주기 네, 때문에 그쵸.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할 당시에는 계속 끌고 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 테마거든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값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이럴 때 멘토님께서 어떻게 시원한 해답을 주실지 바로 해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원자력으로도 이제 많이 집중을 받고 있고 뭐 그 네. 외에도 화력, 풍력, 뭐 열병합 이런 것들로도 이제 많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아,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한마디로 거의 뭐 이 친환경 관련 에너지의 좀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건설 사업도 하고 뭐 담수, 네. 수처리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일단 그 작년 말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올해 2월달에 유상증자가 이제 청약 미달로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한번. 아, 네, 좋지 그렇다는 거는- 않은 그런 결과인 거죠,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많은 안 좋은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 외에 근데 뭐 해상풍력 1위 업체인 뭐 SGRE와 이제 업무 뭐 체결을 했다는 이제 그런 소식도 나와주고 네. 뭐 부산 복합화력 가스터빈 뭐 수명 연장 뭐 계약 체결했다는 아니 이제 멘토님 그거 막 네. 준비한 거 막 얘기하지 마시고 이 준비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초록창에 검색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시는 아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해답부터 시원하게 알려드립시다. 네,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일단 아직까지 그 원자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슈로 움직이고 당장에는 이제 그런 이제 실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차라리 원전을 본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이제 네. 빠르게 설치하는 태양광 쪽을 오히려 보는 게 낫지 오히려 않나. 원전보다는 태양광이다. 네. 근데 반대로 이 원전 중에서도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이제 많이 기술력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아.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괜찮지만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 같은 뭐였죠? 에너빌리티. 네, 에너빌리티 네. 헷갈리네요.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이제 SMR을 이제 다루지 않는 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홀딩해요? 손절해요? 손절하라는 것 같은데요? 가져가요? 손절 저는 이제 네.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손절 라인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 그 저항 라인을 지지 저항 라인을 이탈하고 이제 현재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이제 그 이동평균선 하단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물대를 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는 이때 여기도 이탈을 했네요. 지지 라인을 근데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지금일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더 늦어지면 더 빠져나갈 것 같은 그쵸. 그런 모양새거든요. 장과 함께 네네, 더 그렇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미련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한 네네. 9,900원 선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근데 9,900원. 만약에 좀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장기간 너무 오랜 장기간 될것 같다.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 같은 투자 금액과 같은 시간이면 더 다른 종목들을 조금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 예거 멘토님이 또 정말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정말 잘 잡아내세요. 이따가 저희가 수익률을 얘기할 때도 히든 종목 얘기할 때도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종목 교체에 대한 그런 답변도 나온 만큼 이런 조금 손절하고 교체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에 들어오면 오늘 이 히든 종목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 더 짧은 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좀 받아보고 전략까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집중을 하고 계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 유정 아나운서가 네네. 이 예거 멘토님에 대해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지를 씌워주고 있는데 이분 안 묶으실 거예요? 이름 묶어야죠. 묶어야죠, 죄송합니다. 묶어야죠. 자, 네. 여러분,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저희 전화 상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 중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 만큼 꼭꼭 여러분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거 멘토님께서는 수익률로도 참 정말 너무 매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확실하게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거 멘토님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거 멘토님의 수익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은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그중에서도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 시청자분들께 확 알려드리기 위해서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는 뽑아봤는데요. 먼저 알톤 스포츠입니다. 11.69% 상승했고요. 이노룰스입니다. 13.9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자전거 관련주로 떴었던 이 알톤 스포츠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사실 시청자분들 오늘 종목 교체에 대한 상담 결과도 나왔고요. 요즘 같은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이게 맞나 싶을 때 이렇게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높은 수익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톤 스포츠 어떤 이슈로 어떻게 상승했나요? 일단 국내에서 전기 자전거 1위 업체죠. 네, 알톤 스포츠가. 전기 자전거. 네, 전기 자전거로 이슈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슈로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제 기존에 이제 알톤 스포츠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수명이 닿으면 이제 버렸어요. 뭐 여기도 뭐 폐배터리 관련주 엮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전기 자전거 네. 폐배터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효율 개선하고 이제 재사용 그리고 분해해서 재판매를 하는 사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와졌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진짜 궁금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아기 때 네. 자전거를 부모님이랑 사러 가면 자전거 중에 자전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어릴 때 기준으로 3,000리 자전거였거든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전거를 잘 안 타가지고 모르겠는데 요즘 어린들은 어떤 자전거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3,000리 자전거는 이런 좀 전기 자전거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일단 뭐 영위를 하고 있긴 한다만 네. 일단은 1위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전기 자전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일단은 건강해지고 고유가. 싶은 건가? 네. 고유가. 아, 네. 자, 전기 자전거는 네. 네. 전기로 갑니다. 그렇죠. 네, 건강해지지 고유가죠. 않아요. 건강과는 네. 관련이 없어요. 네. 건강도 할 수 제 있어요. 의지와 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잘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거의 오토바이 같이 오토바이인데 좀 자전거 제한이 있는, 그렇죠, 속도 그렇죠.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약간 자전거. 그런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그런 사이 그런 느낌인 근데 뭐 건가요? 페달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안 페달도 타봐서 네, 있긴 밟긴 있어요. 모르겠는데. 운동하고 네. 싶다 네. 하면은 막 다리 근육 키우고 싶다 하면 움직이고 맞습니다. 너무 힘들다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그 일본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에서는 왜 많냐면은 일단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일본은. 맞아요. 일본 또 맞습니다. 택시비도 비쌉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전거를 워낙 이제 많이 이용했는데 전기 자전거가 그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전기 자전거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힘들어서 땀 삐질삐질 흔들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특히 전기 여름에 자전거.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폐배터리, 이제 전기 자전거 이제 폐배터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이슈는 일단은 처음 듣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 듣는 만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이제 폐배터리까지 이제 공략을 한다는 그런 1타 2P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이슈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톤 스포츠는 일단 해드려야겠죠. 네. 너무 길었어. 이제 나는 이제 멘토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기업 설명 말고 조금 나는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건지 이런 게 좀 듣고 싶은데. 아니 우리 멘토님이 학자 스타일이야. 아니, 왜 너무나도 그러냐면은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드린 네. 이유는 일단은 안심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안심. 네, 이거 네. 일단은 잠깐만. 지금 항상 수익을 보고 계셨군요. 네. 지금 안심이 이 종목- 필요 없었네요. 아니 이 아니, 종목이 이거는 지금 멘토님이 수익을 멘토님 내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종목이잖아요. 그렇구나. 네, 상담이 죄송합니다. 상담이 아니라 아,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멘토님 네. 수익률이라고요. 네. 상담으로 정말. 착각했어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쩐지 자기 종목이라서 그런지 자꾸 어필을 하시고 웃으시면서 좋고 좋다고 뭐 폐배터리까지 얘기하면서 전기자동차 뭐 죄송합니다. 자전거 홍보를 하시길래 나는 이 여기- 종목에 뭐 얼마나 애착이 있으시면 이렇게 네. 영광 홍보를 없습니다. 하시나. 네, 자전거 여기 한 대 업체랑 뽑고 없습니다. 싶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 끝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접근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종목 11.69%를 제가 수익률을 봤는데 제가 이 종목 이제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노룰스라는 이제 종목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했는데 계속 비웃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네. 호감이 될 것 같은 게 내가 가진 종목을 이렇게 애착 있게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냥 차트적으로 분석해서 이 종목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기 자전거의 1위 업체며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쩐지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종목을 물려있다고 이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착각을 했어요. 제가 네. 이제 우리 멘토님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사이보그다. 마세요. 좋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종목 사이보그. 쭉 치면 바로 나온다. 아니, 어떤 그러면 종목인지.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다시 진입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올랐다. 아까 상승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중심선을 조금 이제 터치를 했던 모습인데 그래도 네.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죠. 네, 지켜주는 모습이고 현재 단기 평선들도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뭐 60일선도 보면은 이제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공략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폐배터리가 관련되면서 이제 전기 자전거 또 이제 같이 그리고 알톤 스포츠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슈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진입 가격은요. 바로 노랑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셨죠? 상한가를 잡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종목 사이보그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계좌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만 있다. 종목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네. 네. 네, 우리 지금 상담을 지나서 수익률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이노룰스가 지금 13.93% 수익률이 맞습니다. 났습니다. 이노룰스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히든 종목이 없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길게 알겠습니다. 설명하지 한 마시고 30초 그냥 딱 드릴게요. 진입 네. 이것만 물어볼게요. 재진입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노룰스를 일단 쳐볼게요. 네. 아직 준비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준비를 했는데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업이 상장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런 시기 때 상장이 됐죠. 네네. 그렇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자, 그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네. 그때 이후로도 어떻습니까? 쭉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인가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 시에 필요한 이제 코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한다. 아, 오케이. 그래서 네. 이 종목 재진입 가능해요? 자,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이 이노룰스의 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면서 그 생산성이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한 기업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노룰스 재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히든 종목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히든 종목 말고도 정말 많은 진입 가능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상한가를 잡는 남자 예거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떤 테마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이제 관련해가지고 네. 가지고 나왔고요. 그럼 뭐 로봇 관련주일까요? 뭐 소프트웨어 그쪽으로 네. 보시면 되고 뭐 네. IT 인프라 사업 매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뭐 반도체 좋습니다. 제조 장비 제조업 사업으로 시작해서 18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네. 기업입니다. 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자, 저출산율 네, 그리고 그렇죠. 뭐 인건비 상승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로봇들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구축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확장 그 초기 단계에 앞서서 이제 고성장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서 네. 네, 제가 오늘 뭐 종목명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뭐 알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도 이제 죄송합니다.
말해보세요. 왜요? 아닙니다. 아니, 못 네, 들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 끝까지 종목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괜찮습니다. 종목이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하여튼. 지금 2차 전지 소재까지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종목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어보면 우리 에거멘토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종목 다 명까지 알려드리게 네. 생겼어요. 저희가 히든 종목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나봤던 이 자세한 상담에 대한 진입 라인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 때 우리 에거멘토니가 다시 한번 수익률 대결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1부 종목 콜센터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